예, 오늘도 코스닥 중심으로 상승세이긴 합니다만 시장이 조금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지요. 소신을 지키며 투자하는 방법, 민재기의 역발상 투자입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은 시장이 워낙 최근에 강했고요. 국내 증시가 뒤늦게 좀 산타랠리, 연말랠리 지금 발동을 걸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양도세 완화 이슈가 빨리 좀 결정이 좀 돼야 될 텐데, 그죠? 네. 이게 계속 좀 걸려 있어가지고 그러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게 오늘 내일 중에는 결정이 좀 나야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싶은데요. 네. 네. 일단 뭐 기대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예.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일단 우리가 기대감을 먼저 조금 선반영을 하면서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시장의 뭐 최근의 특징을 제가 이제 오늘 좀 요약을 해온 부분은 우리 신규 상장 종목들이었죠. 최근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LS 머티리얼즈, 네, 예. 이런 종목들이 두산 사실은 로보틱스, 네, 두산 그죠? 로보틱스 네.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 뭐 에코프로 머티, LS 머티리얼즈 다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걱정했던 부분들은 이들 쪽으로 이제 너무 강하게 수급이 쏠릴 경우에는 좀 이제 에너지가 너무 그쪽 한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다른 종목들한테는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의 어제 하루 거래 대금이 한 7천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에코프로 머티가 1조 8천억이 넘었고, LS 머티리얼즈도 1조가 넘었습니다. 오늘도 뭐 LS 머티리얼즈는 주가 강하면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상당히 쏠림이 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1조 원 예. 이상 이 두 종목이 거래 대금이 나타나면서 나타났는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어제 이렇게 쏠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한테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게 어제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약간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그림을 보시면, 보통은 앞에 있는 그러한 신규 상장 종목들이 거래 대금을 많이 만들면서 쏠림이 나타날 때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의 흐름을 보면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그러한 그림이 나타났었는데요. 어제 흐름을 한번 보시면 상승 종목 수가 1000개 가까이 되고 하락 종목 수가 500개 정도 되면서 일부 신규 상장 종목들한테 쏠림이 있었지만 그래도 시장의 전체적인 종목의 에너지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에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물론 어제와 오늘 새벽은 달러화가 이제 좀 약세를 보이다가 약간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약간 이제 금리 인하에 너무 기대감에 경계성 발언들이 좀 나오면서 주춤하고 있긴 한데, 최근 일주일 동안 코스피에서도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일단 매수세를 이렇게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코스피보다는 강한 모습을 어제 보였습니다. 연속으로 매일 1000억 이상씩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고, 오늘도 상대적으로 좀 매도는 절대 규모는 코스피보다는 작은 규모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특징을 하나 우리가 꼽아볼 수 있는데요.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한 상위 종목들 리스트를 제가 한번 이렇게 어제 기준으로 뽑아보니까 400억, 386억, 121억 이렇게 세 종목이 있는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HLB 이 세 종목을 외국인들이 좀 집중적으로 샀습니다. 그럼 이 종목들을 산 이유는 뭘까? 공통적인 특징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다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봤는데요. 쇼커본가요? 네, 공매도 잔고 금액 상위 탑 10을 또 한번 뽑아보니까, 방금 이제 어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 세 종목이 다 에코프로 BM도 1조 7천억, 에코프로도 9천억 정도, HLB도 이렇게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일부 외국인들은 쇼커버 성격의 자금 유입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또한 아마 양도세 완화가 됐을 경우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그렇죠. 혹시나 튈 가능성이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일부 조금 비중을 조절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 분위기로 간다면 이제 거래수가 앞으로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기관 투자가들 쪽에서는 코스닥에서는 나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특히 연기금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 연기금이 매일 코스닥에서 이렇게 약 300억 전후로 꾸준하게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상업펀드 같은 경우도 특정 종목들이 이렇게 상장했을 때
그때는 이제 이 영향에 따라서 매도가 좀 잡혔지만 이러한 상장 이슈가 없으면 사실 지금 보시면 거의 소폭 순매수 정도로 일단 기대를 할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양도세 완화 관련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제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긍정적으로 잘 마무리가 된다면 남아있는 연말까지는 조금 늦은 감면은 있지만 산타랠리가 좀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큰 추세인데요. 확실히 코스피에서 개인 투자분들과 지수는 역의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네요. 11월부터 지수 올라오는 동안 개인 투자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파셨는데 지수는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지수와 같은 방향은 결국은 외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외국인들은 관망 내지 큰 매도만 안 해준다면 시장에는 나쁘지 않은 그런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렇게 중립 이상 포지션으로 올라오고 있고 특히나 연기금에서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 외국인이나 연기금에서 좀 사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관심 가지고 공부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개인들은 이제 지수하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평균을 내면 그런데요. 당연합니다. 기관 외국인은 자기 직업이잖아요. 네. 그죠? 직업에 목숨 걸고 하는 거고, 목숨은 좀 그렇지만, 네. 개인들은 다 다른 일을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인들도 아마, 전업 투자,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다 전업하면 잘할 거예요. 근데 이제 신경 쓸 일이 많으니까, 거기서 그 평균보다 이제 두드러진, 상위 몇 %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 거고요. 멘탈이 중요한 겁니다. 네. 양도세 완화 이슈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오게 되면 늘렸던 종목이나 이런 쪽에 수급이 좀 확 들어올 거고, 그건 단기적인 거고, 조금 더 길게 보고 내년을 보면 결국은 이제 금리 인하의 추세를 어떻게 보면서 그에 따른 수혜주가 뭔가를 좀 골라봐야 될 텐데요. 어떤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네, 여전히 반도체 안에서 소테마들이 지금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HBM부터 해서 최근에 CXL, 그리고 여러 가지 테마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에는 바이오는 많이 좀 버려져 있었죠, 사실은. 그동안. 근데 기대감은 일단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3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패드워치에서는. 그렇게 인하가 된다라고 했을 때, 헬스케어 섹터에서 좀 일단 벤치마크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중에 XBI라는 ETF가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텍을 대변하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XBI 노란색 선과 검은색 선이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인데 흐름을 한번 보시면 이게 오른쪽이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는 역축으로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 구간 동안 2021년부터 보기 위해서 일부러 거꾸로 그렇죠. 거꾸로 그려져 있는데 같이 이렇게 내려가는 수년 동안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바이오주는 약했다라는 것을 한눈에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분위기가 5%를 고점으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2021년부터 이 약했던 글로벌 바이오테크를 대변하는 XBI의 움직임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면서 국내 제약 바이오를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 ETF는 어떤 종목들을 주로 편입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임상 단계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한 50% 정도 담고 있고요. 초기 상업 단계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로 이렇게 반반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참고를 하시고, 내년도에 금리의 흐름과 함께 이 ETF를 벤치마크로 계속 좀 추적을 해보는 거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제 바이오텍은 우리가 성격이 뭐죠? 어떤 한 종목을 좀 투자하기에는 뭔가 좀 위험 부담이 있죠. 혹시라도 그 기업이 임상이 실패하거나 했을 때는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를 보는 게 좀 어떤가. 우리 국내에도 상장된 ETF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전방을 보려면 어떤 부분들을 좀 봐야 되냐 하면, 실제 제약 바이오 쪽에 뭔가 활발한 분위기가 살아나는지를 보려면 이 기업들이 있죠. 서머피셔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가 있고, 다나어라든지 이런 외국계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을 좀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좀 등록을 해두셨다가 추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들은 생명공학 관련된 장비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만약에 괜찮으면 바이오, 제약 바이오 연구 개발에 대한 임상 아웃소싱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면 이들 장비한테 뭔가 아웃소싱을 준다거나 활발하게 장비를 대여하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상승세를 보일 거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제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최근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여기가 11월입니다. 11월부터 이 생명공학 장비업체들의 주가를 보면 바닥을 찍고 지금 대부분 이렇게
네, 우상향 트렌드를 같이 그리고 있죠. 이 또한 금리의 움직임과 이들 업체들도 같이 동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쪽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한번 돌려보면 어떤 쪽에서 우리가 이제 수혜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라는 건데 네. 일단 단기적으로 만약에 양도세 완화가 통과가 된다라면 저는 이 의료 AI 쪽에서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초 이후에 대표적으로 많이 오른 테마거든요. 수백 % 올랐던 테마이기 때문에 예. 지금 뭔가 그 양도세 완화 부분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을 건드리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팔아야 되는 물량들이 안 나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들 쪽으로 아마 뭐 발빠르게 매매하시는 분들의 플레이가 저는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중에서도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보시면 기관 투자가들이 이미 최근 5일 동안에 약간씩 이렇게 입질이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것들 한번 보시면 되고, 이따가 뒤에서 제가 파로사이 바이오, 신테카 바이오는 간단하게 뒤에서 다시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하나의 내년도에 저는 이제 우리 바이오 쪽의 큰 테마라고 하면 이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이용해서 뭐 신약을 개발하는 이쪽이 아마 저는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인공지능 AI 반도체 관련해서만 핫하고 거기에서 이제 테마들이 좀 파생이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산업에 이렇게 파생되는 부분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 AI 신약 개발 관련된 부분들이 주목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JW 중해제약에서 기사가 나온 부분인데요. 미국에 있는 AI 신약 개발 기업과 자회사가 협력을 강화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활용을 하면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 그렇죠. 그리고 신약 개발의 성공 가능성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3분기에서 국내 주요 제약업계에서 AI 관심도라는 것을 이렇게 발표한 게 있어서 제가 이제 발췌를 해서 가져가 봤는데요. 여기에서도 보면 제일 왼쪽에 있는 기업이 JW 중해제약인데, AI와 관련된 키워드와 가장 많은 뭔가 빈도수 노출도가 있는 기업이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JW 중해제약부터 이렇게 한 번씩 스터디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기본적인 본업이 없으면 사실 뭐 AI 신약 개발 관련해서 뭐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죠. 그렇죠. 예. 근데 최근에 우리 감기 환자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시면 링거 한 대 맞고 가시죠 라고 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병원에서 맞는 링거는 CJ 거 아니면 JW 중해제약게 그렇죠. 많습니다. 예. 그래서 본업이 여기 보시면 수액이라는 부분이 있고 고지혈증 치료제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꽤 뭐 캐시카우로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업에서 900억에서 1000억 정도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새로운 이제 신성장 동력만 붙으면 뭐 주가는 탄탄한 흐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최근에 연기금과 투신을 중심으로 이렇게 아주 기관 투자가들 중심으로 수급이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AI 신약 개발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작은 종목으로서는 아까 앞에 우리가 의료 AI 쪽에서 봤던 파로사이 바이오라는 종목이 이제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가지고 엔비디아와 함께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의료기기 쪽인데요. 원래까지는 뭐 사실 미용 의료기기 쪽을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셨고, CES에서 세 가지 키워드가 생성형 AI, 그리고 자율주행, 하나가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연초에 뭔가 또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이제 카카오 헬스케어와 아이센서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혈당 관리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저는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한 카테고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아이센스는 내년도에는 유럽 쪽으로도 진출하는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도에 모멘텀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글로벌리 이 혈당 측정하는 덱스컴이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이센스는 아직까지 괴리가 좀 많이 벌어져 있죠. 그러면 덱스컴은 이제 미국에 상장. 네, 미국에 상장돼 있죠. 예. 네, 그래서 충분히 이 괴리를 접힐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플레이는 이미 연기금과 투신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관들이 플레이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까지 참고하셔서 내년도에 이러한 카테고리 중심으로 또 제약 바이오 관심 있게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기에 주목해야 될 섹터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제약바이오가 들어가죠. 그 관련된 이야기, 특별히 장비, AI, 신약 개발, 기기, 의료기기 이런 쪽으로 네. 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오늘 좁혀주셨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